단순히 AI가 만들어준 글을 그대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되기 어렵습니다. 블로그에서 진짜 중요한 건 검색 엔진이 인정하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건데요. 오늘은 이것만 알면 현재 방문자 수의 2배, 3배, 더 이상도 오를 수밖에 없는 수익형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 짓는 방법과 키워드 선점 방법에 대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겁니다. 또한 블로그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미지인데요.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미지 생성 사이트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직접 활용해서 더 완성도 높은 블로그를 써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챌린지의 불첼입니다. 오늘은 수익형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 짓는 방법과 키워드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가 무엇인지 활용하는 방법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GPT로 글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처음부터 다 보여드리고 추가로 무료 이미지 생성 사이트도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는 모두들 GPT 같은 AI 툴로 글을 쉽게 작성해서 돈을 얼마 벌 수 있다, 몇백만 원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들 하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만 들으면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글을 작성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 하루에 0.01달러 밖에 안 된다, 0.02달러 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영상 중에서도 댓글에도 그런 댓글을 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2, 3년 동안 애드센스를 했는데 여태껏 몇 달러밖에 못 벌었다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분들은 GPT한테 글을 써달라고 하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사진 몇 장 놓고 발행했을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양질의 컨텐츠가 아니죠. 하지만 흔히 말하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법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GPT를 활용해서 글을 쓰면 정말 편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에 대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사과에 대한 글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써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뽑은 글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검색 엔진에서 이 글은 정보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면 되는데요. 블로그가 돈이 된다고 해서 막 시작하는 분들이 엄청 많죠. 그 많은 사람 대부분이 아마 이런 똑같은 글을 한 번쯤은 작성해보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문장 혹은 표면적인 정보만 나열이 되면 복붙 컨텐츠로 인식이 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양질의 컨텐츠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제목 짓는 방법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인 키워드만 덩그러니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할 서브 키워드를 같이 정리해서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메인 키워드를 잡았다면 사람들이 사과에 대한 효능, 사과 영양 성분, 사과 고르는 법, 사과 보관법 등 함께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목이나 H2 태그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메인 키워드는 내가 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브 키워드는 그 주제에 어울리는 연관된 키워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설명을 들어볼게요. 만약에 메인 키워드로 아이폰 15 프로 리뷰라는 글을 작성해 본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이폰 15 프로라는 걸 검색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또 검색해서 볼까요? 아이폰 15 프로니까 색상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거, 카메라라든지 배터리 이런 것들을 같이 궁금해 하겠죠. 이렇게 같이 궁금해 할 만한 연관 키워드들이 서브 키워드들이라 부릅니다. 그럼 이러한 서브 키워드들은 어떻게 찾느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이자 블로그 초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벤치마킹입니다. 다른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글이 어떤 주제로 글을 썼는지 한번 쭉 보시면 뭐 이런 사람은 이런 주제로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주제로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모두 서브 키워드로 취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찾는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아이폰 15 프로라는 단어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시면 옆에 연관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아이폰 15 프로라고 검색을 할 때 많이 찾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라고 네이버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라는 소리이고, 이 키워드들로 주제를 잡고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노출을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통 많은 분들이 사과 먹으면 좋은 점 10가지 이렇게 정도로 뭉뚱그려 제목을 달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범위가 크고요. 이미 경쟁이 치열한 대형 키워드이기 때문에 상단에 노출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인 키워드인 사과와 서브 키워드의 3가지에서 4가지를 같이 제목에 녹여서 각각의 세부 주제로 검색되는 트래픽을 노려야 됩니다.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사과 효능 10가지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효능, 영양 성분, 고르는 법, 보관법 이렇게 같은 식인 거죠. 왜 이렇게 가느냐? 초보 블로거가 사과라는 큰 키워드만을 가지고 검색 1페이지에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사이트나 오래된 블로그들이 그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같은 블로거들은 외부 사이트입니다. 외부 사이트들의 점수 측정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래된 사이트일수록 점수를 더 주는 게 네이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형 키워드가 아닌 서브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먼저 노려야 됩니다. 두 개의 글을 가지고, 두 개의 글 제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과를 먹으면 좋은 점 10가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과의 효능, 영양성분, 고르는 법, 보관법, 정리라는 글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글을 작성할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까요? 사과 효능이라는 검색을 했을 때 연관되어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과를 먹으면 좋은 점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할 때 노출이 되겠죠. 그럼 2번의 제목은 어떨까요? 사과의 효능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할 때도 뜰 수 있고요. 사과 영양 성분이라는 단어로 검색해도 뜰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과 고르는 법, 사과 보관법 이렇게 서브 키워드들로 검색을 할 때도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보관법이 경쟁이 낮은 키워드라고 했을 때 검색 시 상단에 뜨게 되면 그 글을 통해 트래픽이 유입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글들도 함께 노출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키워드들이 대형 키워드인지 소형 키워드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오셔서요.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라고 칩니다. 검색 광고를 치시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 밑에 보면 밑에 여기 사이트 있죠? 네이버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십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회원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신규 가입을 하시고요.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하긴 누릅니다.
여기에서는 본인 네이버 아이디를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계정을 생성하고 나면 요런 화면이 뜰 텐데요. 요거는 광고, 이제 네이버 광고할 때 쓰는 원래는 사이트인데, 그건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 오른쪽 옆에 보면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내 키워드들을 하나씩 검색할 수가 있어요. 최대 5가지 넣으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사과 보관법이 있었죠. 사과 보관법을 만약에 조회를 해보시면 이 사과 보관법이라는 단어로 이 키워드로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만큼 검색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이건 모바일로는 5,400개, PC로는 270개 가량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5,600개, 5,700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한 달에 사과 보관법이라는 키워드는 5,700명이 검색을 해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대형 키워드라고 했던 그냥 사과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사과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사과는 23만 정도가 넘죠. 23만 명이 사과라는 단어로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대형 키워드들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이 사과 보관법이라든지 아니면 사과 고르는 법이 있었죠. 조회하면은 사과 고르는 법은 400명밖에 검색을 해보지 않네요. 그러면 400명밖에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우리 초보 블로그들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다 유입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네이버에서 이 키워드들은 이 정도가 월간 검색이 됩니다 라고 이제 집계를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원래는 광고 하시는 분들, 네이버 키워드 광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 블로그들도 이 키워드가 한 달에 몇 명 정도가 유입이 될 건지에 대한 파일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검색 광고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아요. 뭐 블랙키위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하루에 제한량이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실 텐데 저희들 일단은 무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이버 검색 광고로 검색하셔서 이 키워드들이 한 달에 월간 검색이 얼마 정도가 된다 정도까지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워드를 찾는 순서와 제목 짓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검색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연관 키워드들을 모두 수집합니다. 두 번째, 타 블로그 및 사이트에서는 어떤 키워드들로 사용했는지 모두 수집해 봅니다. 세 번째, 수집한 키워드 중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메인 키워드 플러스 서브 키워드 3-4개로 이루어서 제목을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키워드를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 GPT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것도 다 GPT를 활용해서 작성을 할 건데 제가 글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GPT를 활용할 때 지침을 먼저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좋은 거는 유료 사용자이신 분들은 지침을 넣어서 나만의 GPT로 만들어서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개인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원래 순서는 네이버 SEO에 적합한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고요. 그 물어보고 대답한 내용으로 지침화를 시켜서 그걸로 글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료 사용자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아직 블로그를 막 시작한 분들도 많으시니까 이번에도
할당량을 조금 줄여드리고자 지침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다시피 GPT는 하루에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할당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기 전에 새로운 채팅에서 항상 이 지침을 먼저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지침은 그대로 따라 적으셔도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기도 하고요. 중간에 틀리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은 제가 설명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무료로 가져가셔서 복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침이냐? 이런 지침을 먼저 학습을 시킬 거예요. SEO에 최적화된 글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제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글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GPT는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키워드를 찾았잖아요. 아까 전에 나온 예시로 메인 키워드는 사과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키워드는 사과 효능, 사과 영양 성분, 사과 맛있는 사과 고르는 법, 사과 보관법 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엔터를 치시면 GPT는 이 키워드들로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게 여태껏 봤던 분들이랑은 지침도 다르고 쓰는 방법도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유튜버분들, 유튜버분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설명드린다고 해서 뭐 하루에 글 몇 개만 작성하면은 뭐 월급 얼마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설명드린다고 해서 GPT에게 제목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 추천받은 제목을 그대로 GPT에게 다시 주면서 그 글을 작성해달라고 해서 그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게 합니다. 이 방법은 어디서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승인용 글에는 유효합니다. 왜냐면은 승인용 글에는 안정성과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승인용 글이 아니라 수익형 글쓰기를 해야 돼요. 수익형 글쓰기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GPT에게 요청을 해서 제목을 추천받아서 글 작성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그 글은 아무리 내용이 바뀐다 한들 비슷한 내용으로 뽑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독창성이 뛰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글에는 사용자에게 유익해야 함과 동시에 독창성도 뛰어나야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대로 안 읽고 바로 뒤로 가기 눌러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지침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건 사과라는 예시로 들어줬을 뿐이지 다른 키워드들을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그 키워드도 제가 지정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시면은 다양한 키워드가 있겠죠. 사과만 해도 이 키워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키워드 많습니다. 뭐 썩은 사과 고르지 않는 방법, 뭐 보관하는 게 있었으니까 씻는 방법, 또 레시피, 뭐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키워드 중에 요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키워드만 제가 넣은 거고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키워드들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글과 제가 쓴 글은 엄연히 다른 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창성이 뛰어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대로 글 작성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복사하셔서 내 블로그에 가셔서 글쓰기를 씁니다. 그리고 기본 모드에서 작성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 마크다운으로 들어가셔서요.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샵 하나짜리가 제목이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잘라내서 제목에다가 넣고요. 요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거는 제가 태그를 별도로 추출해 달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대로 잘라내기를 하셔서 여기 태그 입력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지웠던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요. 다시 기본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글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 남들과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형태도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요거는 GPT가 작성을 해준 거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글이 어느 정도씩 달라지거든요. 요거는 감안을 하시고, 자, 우선은 형태는 요 정도로는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죠. 이미지도 일반적으로 뭐 무료 이미지들이 많은데요. 무료 이미지는 똑같이 독창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료 이미지라고 하는데 뭐 픽사베이 이런 데서 많이들 다운 받으셨었는데, 요즘에는 AI가 워낙 발달이 됐기 때문에 굳이 거기 있는 거 사용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고요. 우선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요, 우선은 구글에 들어오셔서요, 구글에서 이미지 fx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메뉴에 이미지 fx라고 구글 랩스에서 나온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Sign in with 구글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우리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다른 건 체크 안 하셔도 되고, 요 밑으로 여기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셔서 여기 다음 누르시면은 여기 활성화 되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 및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영어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것도 GPT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새로 새 채팅을 하셔서요. 지금 글 작성한 게 사과잖아요. 그러면 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고도화된 프롬프트로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프롬프트화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영어로 된 거를 복사를 하셔서요. 여기 우리 아까 전에 영어로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만들기 하시면 이 사이트는 이미지를 프롬프트, 즉 글자로만 받아서 어떤 이미지를 구현해 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는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주죠. 이미지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과와 관련된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다운로드 하셔서요. 다운로드 이렇게 하셔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는 완전히 독창적인 이미지예요. AI가 만들었지만 완전한 독창적인 이미지고요. 이 프롬프트 또한 겹칠 수가 없겠죠. GPT에게 요청한 그 프롬프트조차 모두가 다 다를 것인데 생성한 그림조차는 더 다를 겁니다. AI가 다 해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사과에 대한 거를 이게 조금 그렇다, 조금 더 다양한 이미지를 놓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다른 각도나 다른 이미지로 프롬프트와 작성해줘 이렇게 한 번 더 요청하시면 또 다른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사과 바구니. 이거 좋네요. 사과 바구니에 대한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이거 지우시고 이거를 붙여넣기 하시고 만들기 하시면 사과 바구니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사과 바구니에 대한 이미지가 나왔네요. 그럼 요것도 다운로드해서 이거는 사과 효능에 대한 거에다가 붙여 넣어볼까요? 사과 효능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들 또 이제 글을 보다가 사용자가 이 정도 읽었을 때는 그래도 이미지가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을 워낙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단별로 하나씩 다 이미지를 넣는데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필요하실 때 넣으시면 됩니다. 단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적인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진은 웬만하면은 많이 안 넣는 게 좋아요. 티스토리는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5개 넣으셔도 되고요. 12개 넣으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글만 쭈루루루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진 하나가 있고 이제 그 효능에 대한 게 나온다면 조금 더 집중하기가 좋겠죠. 가독성이 좀 뛰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요쯤에서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봤을 때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체 텍스트는 말 그대로 이 그림 대신 어떤 텍스트냐 이건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이 대체 텍스트를만 보고 이게 어떤 사진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과에 대한 사진이기 때문에 사과 그다음에 대시 그다음 사진이라고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요것도 사과 바구니 사진이죠. 요것도 사과 사진이죠. 그 다음에 메뉴에 있는 거는 대표 사진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글 작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발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홈 주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이제 승인용 글이 아니라 수익형 글쓰기이기 때문에 홈 주제를 지금은 뭐 생활 정보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건강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일단 생활 정보니까 생활 정보 하시고 현재 하시고 공개 발행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설명과 함께 제목 짓는 방법, 키워드 찾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 그려주는 사이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